여러분,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선수라고 불렸던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베이브 루스도 테드 윌리엄스도 아닙니다. 그 자존심 강하고 엄격한 야구 전설 타이콘마저도 내가 본 가장 완벽한 선수에 가깝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야구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 바로 오늘의 주인공 조지 시슬러입니다. 그는 이른바 5툴 플레이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최초의 전천후 천재였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수려한 외모와 만능 스포츠맨다운 활약으로 사람들은 그를 멋쟁이 조지라고 불렀습니다. 일루수로서 그의 수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민첩하고 우아한 수비로 내야를 지배했죠. 발도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커리어 동안 무려 4번이나 도루왕을 차지할 정도로 베이스 위에서 상대를 위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명문 미시간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엘리트 공학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두뇌까지 완벽했죠. 대학 시절 그는 훗날 메이저리그를 뒤바꿀 전설적인 행정가 브랜치 리키 감독을 만나며 야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루수로 유명한 시슬러가 처음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을 때 그의 포지션은 타자가 아닌 좌완 투수였습니다. 신인 시절 그는 무려 당대 최고의 투수였던 자신의 우상 월터 존슨과 마운드에서 선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신인 시슬러는 위대한 존슨을 상대로 3번 맞붙어 2번의 완투승을 따내는 기염을 토합니다. 특히 1916년에는 존슨과 맞붙어 1대0 완봉승을 거두며 투수로서도 압도적인 재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1918년에는 외야수 타이콥이 이벤트성으로 투수로 등판하자 타석에 들어가 통쾌한 2루타를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투수로 뛰었던 경험은 타자 시슬러에게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운드 위 투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타격 재능이 너무나도 아까웠던 브랜치 리키 감독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야수 전향이었습니다. 3, 4일에 한 번씩 경기에 나서는 투수 대신 매일 그의 방망이를 활용하기 위해 일루수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야수로 완전히 정착한 시슬러는 1916년부터 9년 연속 3할 이상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를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삼진을 거의 당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컨택 능력이었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공을 맞췄죠. 1920년대 접어들며 공의 반발력이 커진 라이브볼 시대가 열립니다. 타자들에게는 새로운 무대가 펼쳐진 셈이죠. 이 시기 베이브 루스는 엄청난 홈런을 뻥뻥 쏘아올리며 무력으로 야구계를 평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슬러는 달랐습니다. 무리해서 홈런을 노리기보다는 자신만의 장점인 예리하고 정확한 타격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1920년 그는 한 시즌 동안 무려 257개의 안타를 때려내는 야구 역사상 초유의 대기록을 달성합니다. 이 한 시즌 257안타 기록은 무려 84년 동안 그 누구도 깨지 못할 철옹성 같은 불멸의 대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안타 개수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그의 타율은 무려 4할 7리, 그야말로 치면 안타가 되는 수준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기록을 세우는 동안 팀의 154경기 전 이닝을 단 한 번의 교체 없이 소화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해 한 경기에서 단타와 2루타 그리고 3루타와 홈런을 모두 때려내는 사이클링 히트까지 기록하며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1921년도에도 그의 방망이는 식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216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2년 연속 200안타 고지를 밟았죠. 그리고 마침내 1922년 시슬러의 커리어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완벽한 최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기록한 타율은 무려 4할 2푼입니다. 이는 20세기 현대야구 역사상 3번째로 높은 단일 시즌 타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41경기 연속 안타라는 아메리칸 리그 신기록을 세우며 상대 투수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586번이나 타석에 들어서면서도 탐진은 단 14번만 당했습니다. 그의 배트 컨트롤이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심지어 시즌 막판 심각한 팔 부상을 당해 한 손으로 스윙을 해야 했음에도 그의 안타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활약 덕분에 그는 야구 기자들이 선정한 아메리칸 리그 공식 초대 MVP 주인공이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를 가장 영리한 타자로 꼽습니다. 타석에서 발을 고정시킨 채 반응하는 그만의 스윙 메커니즘 덕분이죠. 홈런 스윙을 고집하지 않고 투수의 공에 맞춰 그라운드 전역으로 안타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스프레이 히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4년 이치로 선수가 262안타를 치며 드디어 84년 만에 시슬러의 대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치로는 자신의 기록 달성 후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시슬러 묘지를 직접 방문하여 대선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기록은 깨졌지만 가장 우아하게 방망이를 돌렸던 영원한 안타왕 시슬러를 향한 찬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커리어를 가진 시슬러가 데뷔 전 메이저리그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910년 고등학생이었던 17세의 시슬러는 어른들이 조언 없이 덜컥 마이너리그 계약서에 서명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계약은 돌고 돌아 피츠버그 구단으로 $5,000에 팔렸고, 피츠버그는 그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소유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시슬러는 프로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스승이자 법학도였던 브랜치 리키의 도움을 받아 당당히 이의를 제기했죠.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리키의 치밀한 논리는 메이저리그 수뇌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당시 야구계의 대법원 격이던 내셔널 커미션은 시슬러의 손을 들어주며 그를 완벽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줍니다. 정당하게 돈을 냈다고 믿었던 피츠버그 구단주는 이 판결에 격분했고 메이저리그 수뇌부를 향해 강한 적대감을 품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구단주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며 야구계를 지탱하던 내셔널 커미션의 신뢰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혼란과 블랙삭스 스캔들이 겹치며 메이저리그는 결국 강력한 단일 권력을 쥔 초대 커미셔너 랜디스를 세우게 됩니다. 17세 소년의 작은 서명 하나가 메이저리그 전체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온 셈입니다. 1922년 MVP에 오르며 커리어의 최정점을 찍은 시슬러에게 1923년 예상치 못한 끔찍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심각한 축농증 감염이 시신경까지 번지며 염증을 일으켰고, 그는 매일 극심한 두통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사물이 2개씩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었습니다. 시속 150km의 공을 쳐야 하는 타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결국 시슬러는 1923년 시즌을 통째로 쉬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화려했던 야구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들조차 당신은 다시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을 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슬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며 뼈를 깎는 혹독한 재활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1924년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기적처럼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와 브라운스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놀랍게도 복귀한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타석에 서는 동시에 팀을 이끄는 선수 겸 감독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짊어졌죠. 시야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는 감각과 본능으로 공을 맞췄습니다. 복귀 이듬해 타율 3할 4푼 5리를 기록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장타력은 크게 줄었고 수비 범위도 좁아졌습니다. 본인도 시력의 한계를 인정했지만 방망이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고된 감독직을 내려놓은 후 시슬러는 정들었던 세인트루이스를 떠나 선수로서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이적합니다. 워싱턴 세네터스를 거쳐 보스턴 브레이브스의 둥지를 튼 시슬러는 그곳에서 마지막 남은 야구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야속한 세월과 부상 후유증으로 발은 느려졌고 1929년에는 1루수에서 28개의 최다 실책을 범하는 아쉬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는 영원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마지막 2시즌에도 그는 여전히 3할대 타율을 기록하며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1930년 시즌을 끝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완벽한 천재 타자 조지 시슬러는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명예롭게 은퇴합니다. 15시즌 동안 그가 남긴 기록은 타율 3할 4푼에 2812개 안타. 눈부상만 없었다면 타이컵의 기록마저 넘볼 수 있었던 엄청난 성적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야구용품점을 운영하고 세계 최초로 야간 조명 소프트볼 구장을 건설하는 등 뛰어난 사업 수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가는 결국 야구장에서 빛났습니다. 옛 스승 브랜치 리키의 부름을 받아 다저스의 스카우트로 야구계에 복귀합니다. 그는 투교의 예리한 눈썰미로 유망주들을 발굴하고 타격 기술을 전수하는 훌륭한 지도자이자 스카우트로 명성을 떨칩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인종 장벽을 깬 제키 로빈슨을 직접 스카우트하고 그가 빅리그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일루수 경험이 없던 로빈슨에게 자신의 완벽했던 수비 노하우를 전수하여 그가 무실책으로 시즌을 마치도록 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브랜치 리키를 따라 피츠버그로 팀을 옮긴 후에도 그의 헌신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 타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팅게이 전설 로베르토 클레멘테의 타격 시 머리가 흔들리는 것을 교정해 주어 그가 3000안타를 치는 대타자로 성장하게 이끌었죠. 하지만 그의 정확성 우선 지도 철학이 모든 선수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장타력을 억제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명예의 전당 2루수 빌 마제로스키는 시슬러 코치가 나를 똑딱이 타자로 만들려 했다며 그의 지도 방식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시슬러의 야구 유전자는 자식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세 아들 모두 야구계에 종사했고 특히 딕과 데이브는 메이저리거가 되었습니다. 1950년 스카우트였던 아버지의 소속팀 다저스의 우승을 좌절시키는 페넌트레이스 결승 홈런을 바로 아들 딕 시슬러가 때려냅니다. 아들 때문에 팀이 탈락한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그는 끔찍하면서도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묘한 기분이었다며 유쾌하게 답했습니다. 1939년 야구 명예의 전당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야구 기자들은 망설임 없이 그를 첫 번째 헌액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비록 눈 부상이라는 비극이 있었지만 그가 전성기 시절 보여주었던 타격과 수비는 야구 역사상 가장 우아하고 완벽했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불굴의 의지, 그리고 후배들을 위한 헌신, 가장 완벽한 야구선수 조지 시슬러의 전설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